명쾌한 해설을 해주실 뉴스 전문가 두 분이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먼저 전지현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다음으로 김수민 시사평론가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대한민국 20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윤석열 당선인은 어제 하루 동안 바쁜 일정을 이어갔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한 데 이어서 현충원 참배, 그리고 대국민 당선 인사, 선대본부 해단식 등을 열었습니다. 자, 어제 윤 당선인의 모습을 영상으로 모아봤습니다. 위대하고 자랑스러운 국민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 윤석열 오직 국민만 보고 가겠습니다. 국민을 속이지 않는 정직한 정부, 국민 앞에 정직한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이제 정부를 인수하게 되면 윤석열의 행정뿐만이 아니라 국민의 힘이라는 그 여당의 정부가 됩니다. 그래서 당 정의 긴밀히 협의해서 집행하고 이런 피드백을 해 나가야 됩니다. 야당과도 긴밀하게 협치하고 우리 당이 더 결속하고 또 약한 부분을 더 보완해서 더 국민들의 사랑을 받는 당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다 함께 노력하시죠. 자, 윤석열 당선인은 오늘도 바쁜 일정을 소화할 예정입니다. 자, 5월 10일 취임까지 현직 대통령에 버금가는 권한과 예우를 받게 됩니다. 어제부터 경호도 청와대 경호팀의 현직 대통령급 가포 근접 경호를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당선 직후부터 이렇게 경호가 강화되는군요. 네, 후보 시절에는 을호 경호를 받았거든요. 네. 을호 경호는 국무총리하고 같은 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경찰이 경호를 합니다. 근데 가포가 되면서 청와대 경호팀의 경호를 받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방탄 차량이라든지 뭐 호위 차량 이런 것들도 제공이 되는 경호적인 격상이 이루어집니다. 또 네. 앞으로 이제 뭐 이동 경로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경찰 특공대라든지 폭발물 처리반이라든지 네. 이런 이제 강한 그런 경호가 또 추가로 투입되는 그런 풍경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앞으로 이 당선인의 활동은 어떻게 펼쳐질지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윤석열 당선인은 후보 시절 때부터 제왕적인 대통령 잔재를 청산하겠다면서 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공약으로 내걸었었죠. 제가 대통령이 되면 기존의 청와대는 사라질 것입니다. 새로운 개념의 대통령실이 생겨날 것입니다. 새로운 대통령실은 광화문 정부 서울청사에 구축될 것입니다. 기존의 청와대 부지는 국민께 돌려드릴 것입니다. 국민은 늘 대통령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대통령도 늘 국민과 소통하며 일할 것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대통령 집무실 광화문 이전 공약 이행을 준비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자, 이에 또 돌입했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광화문에 있는 정부 서울청사 아시죠? 자, 이 건물 9층에 있는 국무총리실을 대통령의 집무실로 바꾸고 또 이 4개에서 5개 층을 대통령 비서실과 안보실 등으로 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대통령 관저도 집무실 말고 이제 생활을 해야 되는 관저는 삼청동 총리공관이나 삼청동 안전가옥으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정부 서울청사와는요, 거리가 2km 정도 떨어져 있으니까 그리 멀지 않은 위치에 있습니다. 자, 문 대통령도 광화문 대통령을 약속을 했습니다만 실제로 이행되지는 않았었죠. 자, 이번에는 광화문으로 출퇴근하는 대통령의 모습을 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일단 긍정적으로 보는데요. 왜냐하면 윤석열 그 당선인의 스타일이 없는 말을 안 하고 그 해단식에서도 계속 정직한 후보를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네. 정직한 스타일이에요. 그다음에 지금 청와대의 구조상 문제가 사실 그 동선의 불합리한 점들이 되게 많거든요. 광화문에서 이렇게 볼 때 거기가 본관이고 뭐 집무실이고 그런데 운동장만 한데 그냥 대통령 혼자 일하고 비서진들은 또 다른 건물에 있어가지고는 제대로 된 이렇게 원활한 소통이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일단
고칠 필요성은 있는 것 같고, 다만 여기서 이제 그 문제가 뭐냐면 경호라든지 안전상의 문제인데, 대통령이 사는 집과 그다음에 집무실을 가려면은 한 2km 정도가 있고 시민들이 그냥 자유롭게 다니는 거리를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분명 문제가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윤석열 후보 당선인 측에서는 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상시 그 집무실을 이용하기는 어려울지도 몰라요. 네. 하지만 적어도 우리가 광화문에 출근하는 대통령의 모습은 사상 초유로 볼 수는 있지 않게 될까, 그런 네.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뭐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 달려 있기도 하지만 뭐 갖가지 경호 문제라든가 뭐 해결해야 될 문제가 꽤 있긴 하군요. 자, 삼청동 총리공관의 경우에는요, 도로와 인접하고 있습니다. 이 삼청동 지나가다 보면은 곧장 보이죠? 총리공관 위치 왼쪽 편에. 자, 마당 내부가 경호에 취약하다라는 점이 지적됐던 부분이 있는데, 경호와 의전을 비롯해서 지휘용 벙커 등 안전 보안 시설이 마련돼야 된다. 뭐 이런 현실적인 문제들이 좀 많이 따르는군요. 네, 경호 의전 그리고 안보 시설 이 문제는 결국에 대통령들이 청와대를 벗어나지 못하게 됐던 요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당선인이 얼마나 대안을 또 내놔서 뭐 실무자들이나 관료를 설득할 수 있을까, 이것을 이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좀 궁극적으로 더 근본적으로 검토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안보 시설 같은 경우는 당장에 뭐 예전보다 축소를 하기 어렵다 할지라도 경호나 의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다시 생각을 해볼 때도 됐습니다. 이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국가인데 민주주의 국가 중에 한국처럼 이렇게 경호가 삼엄한 나라가 있을까라고 네. 하는 그런 의문이 있거든요. 사실 민주주의라는 것을 여러 가지로 정의를 할 수 있을 텐데, 저는 그 중에 하나로 어떤 대통령이라든지 국가원수에 대해서 함부로 어떤 안전상의 위해를 가할 경우에 가한 사람이 패배하는 것이 민주주의다. 네. 과거에 왕정 때는 막 왕에 대한 독살이라든지 이런 거 막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민주주의에서는 그런 시도를 하는 쪽이 패배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제 민주 체제라고 하는 것, 그리고 국민들의 의식 이런 것들을 신뢰한다면 경호 자체도 좀 이제 축소를 할 필요가 있다. 이걸 네. 좀 같이 명심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 듣는 동안 속보가 아래 들어와서 저희가 이 문자로 자막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 이준석 당 대표가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고, 어제 식사를 같이 했던 윤석열 당선인도 이 PCR 검사를 받았다. 신속 항원 검사, PCR 검사가 아니고 신속 항원 검사를 받았다라고 아까 전해드렸었는데요. 다행히도 음성으로 확인돼서 안철수 대표와의 회동, 이 확실히 열릴지 미지수였었지만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당사 내에서 도시락으로 이 오찬을 대신하고 안철수 대표와 12시 반쯤에 만나서 이 회동을 하고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예정됐던 오늘 오후 일정도 그대로 소화하게 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속보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이준석 당대표와 어제 식사를 같이 했던 윤 당선인, 이 신속 항원 검사를 한 결과 음성으로 판정돼서 안철수 대표와의 오찬 회동도 12시 반에 예정대로 진행하고, 오후에 예정됐던 나머지 일정 등도 그대로 진행하기로 했다는 소식 속보로 전해드렸습니다.